네, 안녕하세요. 나나쌤입니다. 네. 오늘부터 스터디 시작인데요. 사실은, 걱정도 조금 앞서고, 이 스터디는, 그리고 기대도 정말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만큼 아이들의 실력이 좀 오를 거기 때문에, 좀 그만큼 또 아이들에게 반복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스터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대와 걱정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오늘은 첫 주니까요. 스터디를 간략하게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문장, 이번 주 문장을 볼 텐데요. 먼저 자료가 세 가지가 가고요. 영상이 좀 많을 거예요. 대여섯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책이 있으시면 책을 보시면 정말 그 한 장에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보통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이 좀 길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 정도의 그 길이는 말빵새나 이런 거 하오빵 정도였다면 너 밥 먹었니? 나 밥 먹었어. 이 정도였다면 이거는 그런 대화체도 아니고 우리 책은 서면어예요, 이제. 구어체가 아니라 이제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휘들도 많이 나오고 문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길어요. 그래서 한 문장인데 긴 거예요. 그리고 어휘 수준도 높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책을 보려면 이런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할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앞에 이제 원서 그 동화 스터디가 1, 2, 3, 4탄이 계속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책들은 이렇게 외우는 것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 1, 2, 3탄도 안 했고요. 왜냐면은 책은 즐겁고 재밌고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림책은 특히 재미있는 워크시트도 하면서 단어를 한번 더 들어보는 정도로 했다면, 이번 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번 원서는 달라요, 달라. 그래서 반복 많이 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일주일에 한 권을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고 하니 아이들 울어요, 울어. 그거를 외우는데 일주일 만에 어른들도 어려워요. 네, 여기 나오는 어휘가 뭐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서면어 자체가 수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문장 하자. 그것도 세 문장도 한 번에 하는 거 아니고 한 번에 한 문장씩 딱 한 페이지. 그것도 굉장히 잘게 잘게 나눠서 단어 설명 하나하나 할 거고요. 그러니까는 막 어른처럼 막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해 가능하도록 어렴풋이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주요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영상에서 이 문장만 계속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아이랑 일부러 연습하는 걸 넣었어요. 그 아이의 박자에 맞춰서 따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게 입을 열어서 따라하는 걸 많이 해봐야 되는데 처음엔 잘 안 될 거거든요. 첫날은. 근데 그걸 넣어서 조금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익힌 후에는 제가 그 영상을 또 올리지만 세로로 된 영상이 있을 텐데 아이가 이걸 잘라서 먼저 익혀요. 이렇게 순서도 맞춰보고요. 자르면 이제 순서를 막 섞이겠죠, 순서가. 그러면 어렴풋이는 조금은 이제 알 거예요. 영상도 받고 따라해봤다면, 그리고 뭐 MP3도 들어봤다면, 그러면 이 순서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보면서 읽고, 보면서 읽고, 보면서 읽고 몇 번을 해요. 사실 한 문장을 한 10번 읽어도, 예, 사실 1,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뭐 한 10번 정도 읽으면 애가 벌써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을 때 또 이거 가지고 와서 또 순서 맞춰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제 근데 좀 자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카드 하나를 뒤집습니다. 카드 하나 뒤집어요. 그리고 또, 나 이것이 어떤 오면 알 것 같아. 그럼 그거 뒤집어요. 예, 이거에 관련된 영상 제가 또 따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그 잘 못 외운 단어만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뒤집어지는 그 단어가 많아지면 이제 다 외운 거예요. 어렴풋이 다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있는 요 페이지로 이제 와서 음,
이제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는 발음이 써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발음이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엄마, 난 이게 자꾸 뭔지 모르겠어. 하면 여기다 병음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벌을 주지 마세요, 애들. 잘 안 외워지는 게 있어. 꽝칸 비싸이, 꽝칸 발음 어렵거든요. 빨리 안 돼요, 입이. 그러면 여기에 병음 써도 돼요. 몇 단어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친구들은 가는데, 이게 3단계인데, 이제 내가 문장은 거의 다 외웠어요. 근데 이제 한자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첫 읽기 스터디 있죠. 읽기 스터디가 있었고 하오빵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오빵도 약간의 읽기를 했었고 첫 읽기도 중요한 단어들은 했거든요. 근데 이 동화라는 건요, 여러분, 그 난이도의 구분을 놓지 않고 그 이야기에 그냥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요, 꽤 중국어를 배우신 성인분들도 모르는 단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동화는 그래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그림책 단어 중에 어른들이 모르는 단어도 있거든요.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의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아는 단어도 있겠죠. 쯔어라는지 이런 거는 하오빵이나 첫 읽기 스터디에서도 다 했던 거라서 조금 낯설지 않을 거예요. 이도 알 거예요. 티엔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꼬이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색연필로 색칠해 보거나 밑줄을 그어 보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가 뭐고 모르는 단어가 뭔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초등학교 좀 학생이고 첫 읽기와 하오빵을 했었고, 그리고 이 아이는 약간 참을성이 있어서 이걸 참으면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단어와 아는 단어를 구분하고요. 이미 문장을 외웠기 때문에 이걸 읽지 못해도 그냥 읽어내듯 읽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장을 이미 머릿속과 입에 붙어 있어서 이 글자는 모르지만 아는 글자 모르는 글자 섞여 있는 이 문장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옆에 단어는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읽어내면서 모르는 단어도 눈에 조금씩 익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스터디는요, 글자를 막 다 읽어내고 이런 스터디가 아니지만 그래도 난 좀 병행을 하고 싶다, 읽어내는 것까지 라고 하면 이 3페이지를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좀 설명만 들어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제 아이랑 찍은 영상도 같이 밑에 바로 올릴 거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 끝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워크지 중에 표지 꾸미기랑 그 다음에 뭐 역할극 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를 제가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원서 스터디는 막 워크지가 많았어요.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많았는데 이 스터디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만들기를 하고 싶거나 색칠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제가 표지를 따라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 색칠하거나 더 옆에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주면서 책의 표지를 한번 꾸며보고, 책의 표지를 꾸며보는 건 이런 제목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꾸이, 투, 사이, 파오라는 이것도 어렵죠. 어려워요, 발음이.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더 반복해보고, 제가 매 영상에서 한 권을 끝내는데 최소한 9개의 메인 영상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메인 영상이, 그 영상에서 계속 제목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 뭐 색칠을 해서 요거를 막대기를 이렇게 뭐 나무젓가락이나 빨대를 붙여서 여기 배경지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이게 첫째 주 자료예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막 만들었어요. 여기 표지 꾸미기랑.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사실 이 세계명작 책이요, 되게 얇고 문장도 적어요. 진짜 초급이면서도 근데 어휘는 또 조금 있어. 그러니까 동화로 보면 동화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급이라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책은 병음이 달려있고 문장이 짧아서 그래도 우리가 이 서면어에 도전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좀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골라서 이거는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걸 골랐고요. 이런 거를 제가 또 아이들에게만 맡겨놓으면 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쉽긴 쉬운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영상을 오늘 아침에 찍었어요. 영상과 함께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첫 주는 업스터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설명과 가이드 영상과 이런 것들을 드릴 거고요. 첫 주가 지나고 나면 둘째 주부터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저는 감히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스터디는 너무 초급이나 입문하는 친구들은 신청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이나 뭐든 상담하실 때도. 왜냐면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이때까지 배워본 경험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점프를 하기 위한 정말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이제 중국어 세계로 발이 훅 빠지는 그런 스터디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영상을 찍고 하는데 매일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겠지만 하루에 3번, 뭐 2번, 최소한 2번, 5분씩 나눠서. 저는 444 했거든요. 방학 때는요, 4분씩 4번 하면 이거 진짜 근데 잘 될 거예요. 이 외우는 거를. 이 문장을 4분씩 4번 정도에 아마 하시면 잘 외워져요. 그리고 저는 외울 때는 요 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모르는 단어에는 병음을 쓴 요 페이지. 요 페이지를 대문에도 붙여 놓으시고, 냉장고에도 붙여 놓으시고, 아이 잠자리 옆에도 붙여 놓으시고. 그래서 나가면서 한두 번, 밥 먹으면서 한두 번, 간식 먹으면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처음에는 힘들죠. 근데 입에 붙으면 잘 돼요. 예, 그래서 이따가 제가 설문조사도 하겠지만 3주에 걸쳐서 한 권을 한 뒤에는 일주일간 저는 그거를 한 권을 완전히 정말 통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뿜뿜하고 내가 이거 한 권 정말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일주일 더 스터디가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 뭐 3주 4주가 더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권을 하는데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4주 차에는 사실 그 다음 권을 바로 원래 넣으려고 계획을 했어요. 저도 스터디가 너무 길어지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3주를 하고 한 주가 끝나면 오히려 그 한 주에 조금 더 아이들이 뿜뿜할 수 있는 주를 좀 추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긴 할 건데 제 계획에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늘려야겠다. 한 주씩 더 넣어야겠다. 더 넣어서 아이들이 한 권을 끝냈을 때 그냥 빨리 딱 끝내고 다음 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내가 외운 뭐 9문장을 충분히 더 연습해서 정말 할머니 앞에서도 해보고 친구 앞에서도 해보고 아빠 앞에서도 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이런 한 주는 갖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했어요. 내가 12주라고 모집을 했는데 그러면 16주가 되는 건데 조금 저 때문이 아니라 너무 길어지면 싫어하실까 봐. 근데 그게 아이들을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여기 다 읽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는 방법 제가 또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저가 하는 장면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장을 한번 볼게요. 3가지 이번 주 문장. 여러분도 그 아이들의 영상을 보시면 대강 아실 거예요. 같이 보시면 진짜 좋겠어요. 这一天 하면 이 날이에요. 이 하루, 이 날, 이 날. 여기서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 책에서 요 책은 요 토끼와 거북이 이 책은 这一天 으로 시작을 했네요. 이 날. 乌龟和兔子 거북이와 토끼는 乌龟和兔子 거북이와 토끼는 准备 준비하다라는 뜻이죠. 赛跑 경주를 준비를 하는데 准备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쓰거든요. 准备好了吗? 영상에서 많이 써요. 준비 다 됐나요?
준비 잘 됐나요?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써주세요. 准备好了吗? 好 하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준비가 잘 됐습니까? 잘 됐으면 准备好了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准备 준비하다 라는 뜻이고요. 사이파오가 경주, 우리 표지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森林里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森林 하면요 숲이에요. 숲. 나무가 많아서 숲이에요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리는 아니란 뜻이고요. 의. 그 숲속에 小动物们 动物가 동물이고요. 小는 작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린 동물 친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동화책에 중국어 동화책에 小가 잘 붙냐면 동물한테 그냥 동우만 하면 너무 막 크고 좀 이렇게 사납고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小를 붙여서 어리고 작고 귀엽고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게 의나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도 좀 부드럽고 그래서 小를 많이 붙이죠. 小动物们 하면 들이죠. 동물 친구들이 동물들이 또 모두 赶来 하면요 서둘러 오다라는 뜻이에요. 모두 서둘러 와요. 와서 观看比赛 관람하다.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 어린이 중국어 했을 때 칸만 봤을 거예요. 보다. 그렇게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휘의 수준이 좀 한 단계 올라갔죠. 한 두 단계 정도? 观看 관람해요. 比赛 경기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자, 일주일에 3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좀 짧아요. 수이저 하면은 뭐뭐를 따라 뭐뭐에 따라라는 뜻인데 이거를 제가 영상에도 말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저는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동화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단어를 외울 때 수이저 뭐뭐 따라서 따라 뭐 이렇게 외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이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린 친구들도 약간의 좀 명확하게 뜻을 조금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 빠르긴 해요. 그래서 수의저는 뭐뭐를 따라고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문장의 어떤 순서를 알 수 있도록 이런 페이지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순을 좀 맞춰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수의저 뭐뭐를 따랐는데 猴子裁判的口令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 원숭이裁判하면 이제 심판인데 裁判의 더 口令 하면 구령이에요. 스톱 쓰세요. 가세요. 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멈추거나 움직이게끔 하는 구령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구령에 따라서 이제 출발하고 하겠죠. 원숭이 심판이. 우龟와 거북이와 투즈 토끼는 또开始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跑起来了. 跑 하면 뛰다라는 뜻이에요. 跑는 친구들이 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라이가 붙었는데 지라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동사 뒤에서 뭐뭘 하기 시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뛰기 시작하다. 어떤 이 행동, 그러니까 해석은 잘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시작하다는 단어는 카이실 앞에 있잖아요, 이미. 근데 이 카이실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바우치라일러만 있어도 뛰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라이는 원래 이제 그냥 동사의 뜻으로는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렇게 동사 뒤에 붙어서 쓰일 때는 어떤 동작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동작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파우치라이라 이렇게 돼요. 자, 또라는 거는 이제 모두라는 뜻인데 꼭 굳이 해석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잘 붙어요. 이런 부사는. 자, 그 다음 볼게요. 마지막 문장인데 여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투즈, 토끼가 이시아츠, 한 번에 단번에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해요. 마우고의 거북이를. 자, 중국어에서는요. 이 마자문이라는 게 상당히 수준이 있는 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법책으로 보고 또 회화책에서 보고 패턴을 연습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문장을 많이 접해봄으로써 이 마의 성격을 나중에는 터득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외움으로써 여러 번. 마라는 거는
이 지금 뒤에 목적어가 오거든요. 이 목적어를 어떻게 처리해버리다, 처치해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를 슈아이는 떨어뜨려 놓다라는 뜻이에요. 떨어뜨리다, 떼어버리다. 슈아이. 이것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단어죠. 슈아이 在了后面 뒤쪽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 토끼가 이 거북이를 이렇게 처리해 버렸어요 라고 강조할 때 이 마자문을 쓰는 거거든요. 마라는 글자를. 네, 근데 이게 되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는 것이 이 스터디를 잘 열심히 해서 방학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암송을 해낸 거를 쭉쭉쭉 앞으로 나갈 때 아이들의 실력은 진짜 많이 성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저는요, 병음 표기를 우리 책과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병음 같은 경우에 약간 변화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중국 책들은 더해요. 왜냐하면 중국 책들은 그 사람들이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들을 위해 병음을 딱 붙이는 거라서 원래 성조대로 많이 해요. 이 인미행 같은 경우에도 원래 4성 맞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읽을 때는 허우미엔, 미엔 같은 경우에는 성조 없이 그냥 가볍게 읽어요. 그래서 허우, 사성, 미엔은 경성으로 아무것도 쓰지 않고 성조를 위에 걸 쓰지 않고 하긴 하는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사성으로 돼 있어 저는 아이들이 헷갈리는 게 좀 더 힘들기 때문에 책과 똑같이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은 뭐 이거를 보고 따라하기도 하지만 들리는 대로 많이 따라해서 원어민의 그 발음 있죠. 그걸 많이 들려주세요. 그래서 뭐 이 성조가 틀리는 게 중국 책도 그렇고 뭐 엄청난 중요한 단어가 틀린 게 아니라 뭔가 뒤에 그냥 붙어서 의미가 크게 없는 혹은 막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살짝 성조가 특히 이렇게 가볍게 읽는 걸로 변화할 때 그냥 원래의 성조를 붙여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甩在了后面 他认为 그는 여겼어요. 전 토끼가 항상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그냥 생각에는. 근데 이게 남자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깜짝 놀랐다고. 남자다고 토끼가. 그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에. 쯔지 자기 자신이 肯定 꼭 틀림없이 반드시 能 할 수 있다. 이기다. 그는 자기 자신이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고 여겼어요. 네, 토끼가요. 쯔지 할 때 자기 자신이다 라는 걸 설명하면서 제가 중국 사람들은 정말로 검지손 자기 코에다 갖다 대면서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그 이유가 이 쯔가 옛날에는 코라는 뜻이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스스로라는 뜻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코를 그럼 바꾸자 해서 이제 밑에 뭐가 이렇게 생기면서 코가 다른 한자로 되었어요.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아직도 습관이 코를 가리켜요. 그래서 쯔지 자기 자신은 컨딩 꼭 스스로 꼭 틀림없이 능이 이길 수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就放慢了脚步 放慢了 慢은 이제 느리다라는 뜻인데 放慢了 느리게 놓는 거예요. 걸음을 느리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放慢이요. 脚步 발걸음이죠. 그래서 이제 찌오라는 거는 이것도 부사인데 이건 이 찌오를 사전 찾아보시면 굉장히 뜻이 많이 나와요. 수십 개가 나올 거예요. 다양한 뜻으로 이제 부사를 하는데 해석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빠른 시간을 나타낼 때 곧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조건이 이래서 그래서 이렇다라고 이제 나타내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은 되지 않지만 자기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여겨서 그래서 발걸음을 느리게 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여기까지 세 문장을 모두 살펴봤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첫 주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가 적응하는 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첫 주 하고 나면 바로 적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짜요.